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요새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모이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고요. 제가 좀 투머치 토커라서 그 투머치 토킹에 대해서 저희 신들이 좀 걱정도 좀 많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얘기를 어떻게 좀 압축을 해보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뭐죠? 서희초입니다. 서희초. 네. 네, 서희초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서울의 한 발견된 전국의 교사가 교사와 예비 교사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24살 여성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선생님께서 요새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교사라고 불러는 건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뭐 교육 서비스직 종사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시대의 사람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그분이 학교에서 사살을 하셨고 사살을 한 다음에 사건을 파헤쳐 보니 그동안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힘듦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학교 측에서도 크게 도움을 주지 않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요즘에 얘기가 되는 것들이죠. 선생님들이 과연 어디까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혹은 학생들은 도대체 학교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혹은 학부모들은 도대체 선생님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가장 선생님과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 사이의 어떤 일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서희초 사건이 교권 침해, 교권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냥 현상만 본다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서희초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생님이라고 할 만할까요? 지금은 선생님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직 노동자 혹은 교육 서비스직 노동자 정도로 불려야 맞지 않는가 싶을 정도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랑 저 다른 선생님이죠, 요즘은. 그럼 이게 교권 침해 때문에 생긴 일이 맞죠. 교권 침해 때문에 생긴 일이 맞는데 그거 하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 인권 조례가 네. 서희초 사건에 많이 관계가 돼 있어서 네. 교육부에서는 이걸 우선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학생 인권 조례랑 서희초 사건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교육부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우선 정책이라고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금 사실 머릿속이 좀 혼란스러워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어느 날 충청남도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 뭐랄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나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가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좀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몇 줄을 읽어봤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하는 조례인지 정확하게 제가 느끼질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평등권이라는 말, 그리고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던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이성이고 남자고 40살인데 난 40살이란 이유로 40살처럼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해볼게요. 이를테면 제가 거리에 나가서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저기 시간 좀 있으세요? 저 연락처 좀 주세요 했는데 그분은 제가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40대 남자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아니 40대 남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면 저를 차별하시는 건가요? 저를 차별하신 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느껴요? 그냥 기분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차별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이 권리로 보장되면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도 넣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용을. 그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성별로, 나이로 이런 걸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을 넣은 건데 그러면 40살 남자도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잔 말이에요. 만약에 법에 혹은 조례에 그거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럼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요. 차별금지 법이라,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교권 하락이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해서 요즘 얘기가 많은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학생 인권 조례, 이게 그 두 가지를 어떤 원인과 결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원인과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나의 원인만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이번 서희초 사건을 본다 하고 해도 여전히 그거 하나만 원인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요즘에 저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에 권리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당연히 애들을 때려도 되고 선생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도 된다. 이런 권리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런 거죠. 나는 학교에 무언가를 배우러 가요. 학교에 배우러 가서 나는 그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를 배우기도 할 것이고 그분의 어떤 생각을 배우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배우러 간 사람은 내가 그분한테 내 스스로가 권리를 주는 거죠. 나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리셨어요. 욕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학교 다닐 때 많이 맞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것이 물론 리즈너블하지 않은 경우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수긍할 수 있었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혼난다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서로 동의가 될 경우에 나는 당신에게 선생님으로서의 권리를 준다라는 걸 내가 주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 많았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으면 그만두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나는 학교에 가서 내가 배울 때 어떤 나의 행동을 권리로서 보장을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보장을 해줘야 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자주 된다. 그럼 학교를 가지 말아야죠. 하고 싶으면 자면 되는데 학교를 왜 갈까요? 그냥 집에서 자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나는 학교는 가야겠고 학교에서 떠들고 놀고도 싶고 선생님한테 혼나고는 싫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차별권, 차별 금지 혹은 차별 방지법인 거, 조례인 거잖아요. 네, 이상하네요. 서희초 사건과 학생 인권 조례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물론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사실 저도 지금 처음 이렇게 좀 쳐다봤는데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권리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은 내가 어떤 책임과 임무를 다했을 때 주어지는 게 권리란 말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학생이니까 학생은 학교에 가서 놀아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선생님을 혼내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지랄을 해도 되고 쌈 싸먹어도 된다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봐라 난 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 간의 어떤 동의가 되지 않은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옛날도 똑같았어요.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 선생님이 학생을 막 때려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지랄해도 된다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권리를 처음부터 줬던 거죠. 우리 이제 뭐 처음 선생님이라는 사람들과 학생과의 권리 그 어떤 관계가 맺어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틈엔가는 저항하는 사람이 생겼고 저항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목소리가 힘을 얻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 선생님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완화되어 가는 게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학생 인권 조례는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만들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은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학생들을 위하기만 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용이 참 뭐 이래 이거. 이거는 세대별 특정한 세대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컸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아빠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한 부류는 선생님 개뿔 선생님 무슨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마땅치 않은 해석이야.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세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아예 현상으로 나왔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현상처럼 나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있고 여자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한 그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시점을 2010년도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1982년생
김지영 세대 분들, 저희 세대죠. 저희 세대 분들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자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엄마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의식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제 몇 피셜입니다. 뭐 알 수 없어요. 그분들이 그런지 알게 뭐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세대 분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나이가 된 거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나 이 세상이 여성에게 어떤 부조리함이 있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폭발을 했고, 그것들이 그분들이 회사에 갔던 무렵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크게 발휘가 되지 않고, 사회적인 현상은 다른 쪽으로 갔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으로 갔냐면 내 남자친구를 향해서.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미녀들의 수다 아세요? 미녀들의 수다라는 방송을 봤어요. 옛날에 나온 거. 공중파 방송이죠. 거기서 키가 작은 남자는, 180이 안 되는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남자, 당연히 내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왔는데 남자들이 당연히 데이트 비용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말하면 사실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욕을 먹을 만한 내용이 그때는 공중파에서 나오던 시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시대가 그런 식으로 흐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동안 많이 뭐 억압? 착취? 뭐 이런 걸 당했으니 당연히 여성이 좀 더 상위 시대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번졌던 시절인 것 같고, 그거에 정점을 찍은 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어떤 소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어떤 페미니즘이라든가 아니면 젠더 간의 갈등이라든가 소수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어떤 시점에 실제로 어린이집 과 유치원 교사와 이런 분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올라왔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학부모가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분들이 정치 참여를 시작을 했죠. 여성분들도 정치 참여를 시작을 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은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눠 있는 양당 체제인 나라잖아요. 정의당 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양당 체제 안에서 이제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기 시작을 한 시절이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어떤 젠더 간의 갈등이나 이런 어떤 학생 인권 조례 형태로 나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 이제 사실 그 시절에 제가 정치 고관여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인지 감수성, 평등, 혹은 어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화두로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다르게 하나 빼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의 변화와 그 정책의 변화 때문에 생긴 그 사회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떼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결책이 있겠죠. 크게 본다면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변하셔야겠죠. 물론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는 애들 괴롭힌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 되셨다는 건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누군가를 좋은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월급 받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되셨다면 빨리 그만두세요. 그거 말고도 월급 받을 때 많아요. 뭐 공무원 요새 사람이 부족하다니까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선생님들이 먼저 바뀌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과 권위는 상대방한테 받는 겁니다. 내가 갖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도 바뀌어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헌법에는 누구든 자유와 의지와 인권과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는 특수한 공간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곳이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에 학생 인권 조례에서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배울 것도 못 배워요. 물론 누구나 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가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그걸 지켜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도, 학생들 여러분에게도 권리는 주어지기가 힘들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당연히 그걸 주어지는 권리라는 건 없거든요. 누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지키고, 선생님들에게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그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주고 존경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1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요. 세 번째는 학부모들이에요. 언제부터 학부모가 학교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가 어릴 때도 치맛바람은 있었고 선생님들한테 돈을 주는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많은,
물론 괴팍한 분들은 학교에 와서 폭력을 휘두르시는 분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억울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이 학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혼나거나 맞거나. 근데 그렇다고 하여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학부모에게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권리 주장을 하고 싶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대부분은 안 하시겠죠. 근데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고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한숨이 나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바뀔 거거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회가 그걸 받아주잖아. 그렇지만 학부모들도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마시고요. 정 억울한 게 있으면 여전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지금 우리의 어떤 사회, 소사이어티, 환경 이런 건 누가 바뀌어가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바꿔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 이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뺄까요?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화 좀 많이 나눠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지난번에 한 거랑 똑같거든요. 대화해야 됩니다. 뭐가 맞는 건지 서로 얘기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지 교육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봐야 되고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자기 인기 없겠다고 그냥 이렇게 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우르르 달려가서 무슨 특별법이네 이래가지고 이런 이상한 조례 같은 것만 자꾸 만들어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 나가는지가 그 나라에 당장은 티가 안 나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굉장히 세상을 좌우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서희초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거는 서희초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어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답답하고 힘든 문제죠. 하나만 어떻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되게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만 본다면 학부모님들이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